네,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드렸던 거 이제 이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인지부조화라는 말을 좀 썼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신한금융지주죠. 신한금융지주그룹 회장, 진옥동 회장인가 그래요. 진옥동 회장인데 어, 그 양반이 아주 훌륭하신 분 같아요. 저보다는 한 2살 어리신 분인데, 어, 이시다바이간이라는 그 일본의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의 아담 스미스, 정말 일본이 그 상인 문화가 아주 임진왜란 이전부터 그 오다 노부나가 뭐 이럴 때부터 돈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사농공 상 중에 우리는 막 상인을 갖다 찍어 눌렀지만 그 일본도 찍어 누르려 그랬죠. 사무라이들이. 그런데 그 이시다바이간이라는 사람이 로직을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 뭐 그 최인호씨 소설의 상도에 나오는 뭐 그런 어떤 한 구퉁이에서의 한 반짝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임 누구죠? 아무튼 있잖아요. 일본 전체의 이 돈이라는 것을 돈 버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로직을 만드는 거죠. 처음엔 사람들이 저 돈들은 저 상인들은 저 순 쌍놈들인데 저놈들이 돈 좀 있다고 저것들을 그냥 모가지를 댕강 잘라버릴 수도 없고 그렇지만 돈이 좀 필요하고 총도 좀 사야 되고 말이지 화포도 제작해야 되고 저것들 도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인지 부조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돈이 천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돈을 막 바라는 사실은 이런 게 비트코인은 이런 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저 오태민 교수인가 그분은 그랬죠. 뭐 투입한 돈이 많으니까 정당하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채굴을 하기 위해서 투입한 돈이 엄청 많아야 되잖아요. 전기요금 엄청나게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몇 천만 원, 몇 억 막 이렇게 해갖고 지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파이코인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무료 코인이란 말이에요. 무료 채굴 코인이요. 무료 채굴 코인인데 300불, 1000불, 3000불, 3만 불 간다고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죠. 안 그러면 뭐 말 같지 않은 소리에 이제 이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인지 부조화가 생길 거라고요. 무료였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일들이 2011년부터 막 생기는데도 비트코인이고 코인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도 이 인지 부조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거를 이거를 지금 채굴하시는 분들은 넘어서신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자랑스러운 파이오니어들이고 앞으로도 이런 자랑스러운 파이오니어들이 빨리 이 인지 부조화를 넘어서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 니콜라스 부부가 좋아하는 용어 처음부터 제가 처음 듣던 용어 카운터 인투이티브 응? 조건이 바뀌면 무조건 바꾼 조건을 선택해야 돼. 이 사람들 지금도 뭐 KYC 정책이라든가 백서를 다시 만들고 KYC 정책 9월 30일 했다 11월 30일 만들고 이 사람들 하는 게 전부 카운터 인투이티브 선택이에요. 환경이 탁 바뀌어서 판이 바뀌었어? 그럼 바뀐 패를 내야지. 이걸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인지 부조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파이코인 채굴 안 하는 사람들이 빨랑빨랑 들어와야지 당신들 산다. 정신 차려라. 비트코인 보고서도 몰랐냐. 아휴, 참.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제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마저 하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내다보는 사람도 없다. 지금 판이 어떻게 바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냥 뭐 시장에 맡기자 그러는데 그건 그냥 내버려 두자. 이해 못하니까 이해할 필요 없다. 골 아프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나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는 게 시장이 아니죠. 시장은 시장에 유익한 일만 하죠. 그래서 저도 뭐 증권회사 오래 다녔지만 증권회사는 그냥 사는 사람이 자주 사고 파는 사람이 자주 팔고 샀던 사람이 빨랑 팔고, 그래서 지금 뭐 미래에셋 증권이나 이런 데 보면 뭐 탁구부 후원 많이 하잖아요. 그냥 치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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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사가지고 뭐 파이코인 채굴하는 데서 나 사서 한 10년 갖고 있을래요. 이러면 증권회사나 은행 뒤지기 싫어하죠. 거래소에 그렇게 사갖고 10년 있으면 거래소가 뒤지기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도 어딘가 예탁하면서 돈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어찌됐건 그러니까 시장은 시장한테 유익한 수수료 떨어지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인공지능 매매를 하네 어쩌네 저쩌네. 참 인공지능하고 양자 컴퓨터, 제가 아까 그 신한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회장 얘기했잖아요. 그분 얘기를 두 군데서 들었는데 그 양반 정말 훌륭하네.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그 신한금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회장 말만 잘 들어도 뭐가 도움이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요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을 넘어서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알고 하시는지 모르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를 넘어서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파이코인은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금상첨화가 돼요. 왜 그렇죠? 진짜 사람으로 뭘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암만 해봐야 좌뇌예요. 진짜 사람 중에 이거는 우뇌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래가지고 뭐 큰손이니 뭐 어쩌니 저쩌니 뭐 딥스테이트니 로스차일드니 뭐 로스차일드는 우리 코인 하는 사람, 파이코인 하는 사람들한테도 유명하죠. 그거 저 심슨 씨 가족의 그 뭐예요, 프랑코 여자랑 같이 코인 만드는 거 사람, 배 아파하는 사람, 로스차일드 가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암호화폐가 나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나오기 이전에 부의 상징이었던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부자가 쟤는 또 뭐야? 이번엔 무슨 코인이야?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다음에 이제 그 프랑코 코인이라는 거를 여성 인문학 교수와 남성 컴퓨터 공학 교수가 만드는 뭐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은 아직 세상을 이해 못한다. 그런데 힘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시장을 맡겨 웃기는 얘기다라고 이제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왜 그러냐면 물론 억만장자들이 그래갖고 뭐 100조도 벌고 뭐 50조도 벌고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는 그냥 자기 당대의 그 목표가 좁고 작다. 오직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앞으로 펼쳐질 미래나 어떤 인간들이 살고 인간들의 문명이 발달하고 어떤 패턴이 바뀌고 이 화폐의 새로운 패턴이 문화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없다. 개인적으로 한두 사람 정도 있는 것 같다. 여기다가 제가 그러니까 지금 신한의 진옥동 회장 같은 사람, 신한금융주에. 근데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어, 상당히 앞서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시다 바이간은 오늘 제가 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이 진옥동 회장이 이시다 바이간 책도 번역해서 내고 그랬더라고요. 저도 이시다 바이간에 대해서 공부했죠. 우리 파이오니어님들한테 이제 서서히 말씀드릴게요. 돈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게 분명히 세상이 확 바뀌는데 기존 세상과 지금 세상, 이 법정화폐 세상과 이 지금 암호화폐 세상 사이에 지금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공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백. 지금 이
방황한 시간이 한 15년. 근데 이제 올해 중으로 뭐 제도와 법이 다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죠. 누가 어떤 시스템으로 자연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채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이 구조를 제어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면 다른 누군가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거는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인류, 지구상에 사는 인류, 다른 누군가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는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인류 자체가 멸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막 가면 한쪽 부분으로만 막 가면 왜 자연은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영화 아바타에 나중에 대지의 여신이 나오는 거는 그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대지의 여신이 나오는 거지 뭐 정이다 뭐 저놈들 나쁜 놈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연은 항상 막 뭐 태풍으로 뭐 난리가 치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가을처럼 또 오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어떤 인류학자가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카운터 인투이티브라는 무기를 들고 처음부터 나왔던 무료 채굴이라는 걸 들고 나왔던.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프로세스의 프로세스의 종류, 그다음에 프로세스 간의 연결, 그다음에 프로세스 간의 소통, 이 네 가지로 과거에 이런 인간이 어떤 인간이라는 동물도 데이터 처리 방법 면에서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뿐이지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얼마 전에 뭐 미국의 최고 부자가 뭐 우주에 올라갔더니 그냥 다 그냥 뭐 거기에 뭐 식물과 동물의 차이가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신한 금융지주 회장도 상고 나왔더라고요. 상고 나오고 야간대학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디 뭐죠 뭐 어디 대학 나오고 석사 박사 한 놈들보다 훨씬 이런 그 앞서 있는 생각하는 힘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두 군데서 그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어우 멋쟁이다 야 그렇게 생각. 저도 사실은 그 공부하고 있는데 그분보다 한참 저는 뒤처져 있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프로세스의 프로세스의 종류, 프로세스의 연결,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이 소통, 연결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 간의 충돌이 계속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완전히 아주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죠. 이거를 해결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게 지금 파이코인이에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참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1단계가 인간들이 인지혁명, 그러니까 인식하는 거죠. 뭘 아는 거죠. 그리고 농업혁명, 그러니까 인지혁명 때까지는 이제 다 흩어져서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다가 농업을 짓기 시작하면서 인지혁명은 이제 수렵 채취 문명이죠. 뭐 잡아먹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동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풀을 따다서 찾아서 농업혁명은 모여드는 거죠. 농업혁명은 모여드는 거죠. 모여드니까 모여들지만 여전히 이동하면서 해야 되는 이제 사회의 원심력이 작용하는 거죠. 이게 2단계. 3단계는 드디어 화폐를 만들면서 딱 구심력. 안으로 잡아당기는 건 구심력, 밖으로 나가는 거는 원심력. 그래서 우리가 양동이에다가 물 들어갖고 이렇게 돌리면 물 안 쏟아지잖아요. 거꾸로 해도. 왜 그러냐면 구심력도 있지만 원심력도 똑같이 있어서 물이 안 쏟아지잖아요. 양동이.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심력이 딱 작동을 하면서 뭐 왕권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도 막 통합이 되고 이제 이러면서 이게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하나로 묶일 때까지가 이제 화폐와 돈의 힘으로 그렇게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학문이 발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뭐 자유시장 제도도 생기고 민주주의도 생기고 나폴레옹처럼 법률도 전파하고 뭐 과학기술도 하고 산업혁명도 하고 난리 버거을 지겼는데 이게 뭐 자유시장과 민주주의가 답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 처리를 공산주의보다 효율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다시 이 원심력으로만 나가던 것을 구심력으로 잡아당겨야 되겠는데 이게 구심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뻗어 나가니까 옛날에는 그냥 무력으로 왕권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분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 뭐 젊은 애가 그냥 뭐 페이스북 하나 만들이 20억 명을 갖고 막 뭐 하려고 그러고 이런 분들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니 뭐 해갖고 뭐 리스트럭처링 한다 그래갖고 막 다 뜯어 고치는 거 하겠다고 IT와 인터넷을 보고서 흥분한 어, 유럽의 이제 이런 분들 정신 못 차린 분들이죠.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흥분해서 이제는 우리 세상에 왔다 이런 분들이죠. 뭐 여기 이제 그때 막 이제 이런 거죠.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이렇게 뭐 빌 게이츠니 뭐 찰스 슈왑이니 뭐 지들 저 독일의 메르켈이니 뭐 이거 뭐야 저 뭐야 IMF 총재니라 갖고 트럼프는 저렇게 왕따 시키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제가 뭐 지금 트럼프 형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골치 아픈 형이지만 아무튼 뭐 이런 시기가 있은 거죠. 이제 우리들끼리 한번 해보겠다. 이제 구심력을 만들겠다. 그래서 역사도 다 빠개고 남녀도 빠개고 가치도 빠개고 학교 chế 도도 빠개고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한 30년간 하다가 여기 진핑 형하고 진핑이 아저씨하고 우리 저 진핑이 형이지 진핑이 형하고 푸틴 형하고 또 여기에 처음에 같이 하다가 이제 지금 갈라져 가지고 너희들끼리 하고 우리는 우덜끼리 할래 뭐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심력이 막 흩어진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전쟁도 생기고 뭐 차이나 뭐 디커플링인가 뭐 디, 디리스킹인가 뭐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답을 못 찾은 거죠. 답을 못 찾은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사실 답은 이 양반이 낸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거를 블록체인이라는 거로 내긴 냈어요. 이게 그러니까 화두를 탁 던졌다고. 이 화두를 못 잡아채 가지고 지금 계속 이러는데 제가 추석 한가위 때 말했지만 이 사람도 뭐 알고 던졌겠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영적으로 뛰어나고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인문학적인 소양도 있으니까 이게 턱 타력에 의해서 세상에 탁 던져 놓은 거죠. 근데 이거 갖고 맨 시장 마바라들하고 날탕들 맨 사기꾼들 뭐 다단계 뭐 정말 그냥 마치 작전 세력 작전이 뭐예요? 너 죽이고 나 살자잖아요. 작전 세력끼리 지들끼리 나중에 저게 안 되면 뭐 죽이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뭐 아무것도 없이 뭐 산업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에 툭 나오고 이런 게 나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화두를 못 풀고 있다가 이제 이런 게 다 뭐가 돈이 들어가든지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날 무료 채굴이라고 무료 채굴이라는 게 쭉 나왔다고요. 무료 채굴이라는 게 이렇게 쭉 나왔는데 파이코인도 뭐 사람들이 다 어, 우리가 암만 아니라 그래도 나 컴퓨터도 100만 원 주고 사고 핸드폰도 얼마 주고 사고 이게 우리는 자본재가 들어갔어 그러지만 그건 우리들끼리 얘기고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무료 채굴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제가 인지 부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씨 무료 채굴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용이 달랐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이 파이코인 때문에 무료라는 그래갖고 지금 이게 인지 부조화 때문에 못 들어온 사람도 있고 했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료 채굴 코인이 뭐 가봐야 얼마나 되겠어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다고. 형태만 보고 내용을 볼 줄 모르면 어떤 화폐에 대한 이 암호화폐 특히 파이코인에 대한 어떤 의미 그 문맥 그다음에 이 니콜라스 부부가 하고자 하는 의도 이런 거 모르면 뭐 그런 거죠. 이게 인지 부조.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부터 인지 부조화를 이걸 말씀드린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인지 부조화를 넘어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다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파이 블록체인이 이렇게 나왔는데, 파이 이거 처분, 이거 뭐 노드니 이거를 무료 채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죠. 이게 정말 인지 부조화를 뚫고 나오는 거죠. 이 인지 부조화라는 게요. 제가 아까 이시다 바이간 시간이 있으니까 한 1, 2분 얘기할게요. 이제 일본 에도 시대에 이렇게 막 권력 없는 상인들, 사농공 상인들 막 엄청나게 뭐 이 저기 그 잘 됐잖아요. 그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의 문화도 가고 뭐 한국의 기술자들만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당대의 기술자들만.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거기다가 포르투갈, 뭐 네덜란드 이런 데서 다 들어와가지고 뭐그 독고가 막부 시절에 그냥 막 상업이 엄청나게 잘 된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데 계급은 산업공상이라고요. 상인이 제일 천민의 제일 바닥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천민을 제외한 가장 미천한 신분인데, 이게 뭐 저 사람들은 이 사람 걸 저기저기로 팔고 이거 뭐 가격도 후려치고, 그런데 이게 아니다라고 이런 상업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사람이 이시다 바이간이에요. 인지 부조화 상태를 깼다고요. 그래갖고 상인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파이코 물론 상인들 중에서도 저기 가격 후려치고 사기치는 사람들, 뭐 뇌물하는 사람들 많았죠. 이런 것처럼 파이코인이 처음부터 에너지, 환경 이런 거 들고 나오면서 왜 핸드폰에서 채굴 했는지 탁 치고 나오는 거죠. 사실 제가 이 파이코인 이거 제가 뭐 저 스리랑카나 이런 데 가보면 저 스리랑카나 인도네시아 가보면요. 한국 사람이나 아무나 스마트폰 들고 있는 거지. 아니 저기 뭐냐 스리랑카의 가장 큰 절의 주지 스님이 2G 폰 들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230개국을 한다 그러지만 230개국에서 스마트폰을 사서 파일을 채굴하고 거기서 결제할 수 있는 사람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직은. 한국이니까 지금 이런 거지. 그래서 이 이시다 바이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거죠. 이시다 바이간의 사상. 그러니까 이 양반이 완전히 일본의 아담 스미스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상인들은 천한 일을 하는 도둑들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상인들처럼 돈은 못 벌고 상인들이 버는 돈은 부럽고 상인들 열심히 이게 인지 부조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버는 일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여기다가 철학을 부여한 게 이시다 바이간이에요. 이게 지금 무료 채굴 코인이라고 그러고 땀 흘려서 돈 벌어야 되는데 코인으로 돈 벌어? 뭐 저 파이코인 채굴하시는 분이 그 자기 아들이 그러더라고. 엄마, 그게 어떻게 100억이 갑니까? 사람이 땀 흘려서 돈 벌어야지. 그러더래요. 잘난 척하고. 인지 부조화예요, 그게.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생각과 파이코인에 대해서 이게 잘 아직 일반인들은 몰라요. 이 어려운 얘기를 추석 연휴 때부터 참 오늘까지 잘 들어주신 파이오니어님들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앞으로 이런 자랑스러운 파이오니어님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